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전채연입니다. 자,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은퇴 시기는 다가오는데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은퇴 이후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 설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도 준비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저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도 부자 시작해 봐야겠죠?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블링블링한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좀 바뀌어 보니까 구름이 껴있길래 오늘 하루는 좀 블링블링한 재무 설계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주말에 뭐 하셨어요? 바쁘셨나요? 뭐 여전히 바쁘게 이제 상담 많이 해드리는데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더우니까요, 효율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은퇴자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 방 서재에 네. 에어컨이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야지 하다가 여름을 맞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직 못 고치고 있는 게 네, 이게 너무 더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내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노후라는 게 결국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해야지 하다가 막상 닥치면 너무 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문 두드려 주셨을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직접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0대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직장 생활한 지는 20년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 언제까지 좀 근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자녀들 대학 졸업은 좀 시켰는데, 취업 준비가 또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또 은퇴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자녀 결혼 자금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뭐 현재 모아둔 돈은 부족한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일단 전문가님과도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 이전에는 노후를 좀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좀 뭐 하루하루 또 살다 보니까 고민을 네네. 크게 안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은퇴가 다가왔다라고 느껴지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아마 시청자님 자녀분들이 커간다 생각하기 전에 아마 생활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땐 걱정을 안 하셨을 건데 이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예. 갖지 마시고요. 오늘 끝까지 방송 보시면 여러 가지 조언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한테 미리 주신 정보 바탕으로 저희가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전화 끊으시고 화면으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50대 직장인이신데 은퇴를 네. 앞두고 계세요. 뭐 은퇴 이후 고민도 있으시고 또 자녀 두 분의 결혼 자금 마련도 네.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우선 좀 자세히 현금 흐름부터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현금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님께는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가고 싶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두 분의 자녀분들의 결혼 자금을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가 독립하실 수 있기를 조금 더 기도하셔라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가고요. 네. 자, 54세 회사원이시고요. 아내분께서는 50세 사무원 맞벌이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두 분 합계 소득은 605만 원, 상여금 포함된 숫자고요. 지출로 보시면은 지출 430만 원에 보험료 68만 원, 네. 대출 10만 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은 펀드 50만 원, 주택 청약 10만 원. 자, 자유저축이라고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몇 달 하시다가 뭐 네. 빌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자유저축 통장이죠. 흔히 말하는 월급 통장에다 지금 넣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축보험까지 요거는 완납해 놓으셨으니까 요건 칭찬드리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전체 저축 투자 월 투자는 175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600만 원, 네네. 저축 투자는 175만 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살펴볼게요. 자산은행 말씀드리고 가면요. 네. 자, 아파트가
현재 3억 1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CMA 500, 그리고 대출 4,800만 원. 대출이 참 항상 고민인데 어떤 분은 갚는 게 유리하고 어떤 분은 갚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대출 금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상환할 기간입니다. 자, MC께서 보실 때 네. 자, 50세 곧 은퇴한 5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럼 이 4,800을 갚으셔야 될까요? 아니면 두셔야 될까요? 곧 제가 은퇴를 해야 되면은 그래도 빨리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돈을 못 버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 계속 분할 상환을 하는 게 압박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그럼 그렇죠. 예, 지금 차라리 예금 있는 걸로 네. 빨리 없애시고 지금부터 다시 예금을 해도 늦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5년을 알차게 쓰시려면 네. 대출부터 오늘의 시청자님은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예금 5,400만 원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위치 이동만 잘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드 1,300만 원 해서 총 자산은 3억 9,530.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조금 적게 쓰신다면 예, 그리고 결혼할 때 자녀 결혼시킬 때 이겁니다. 마음은 1억 주고 싶지만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3천 주고 자녀가 독립을 빨리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6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점 받고 네. 우선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독립할 수 있기를 저희가 좀 바란다라는 네네. 의미로 시작을 해봤는데 저희 그럼 현금 흐름 살펴봤고 계속해서 보험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그 남편분은 전형적으로 생명보험에 종신을 2가지를 가입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네요. 배우자분께는 또 손해보험 2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편분은 약간 그 원금 회복 심리가 강하셔서 네. 좀 비싸더라도 다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배우자분께서는 지금 보장, 네. 쉽게 말해서 보험의 특약이죠. 예, 아플 때 병원 갔을 때 보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을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꽤 되지만 네. 결국은 나중에 환급률은 없겠죠. 네. 그래서 아주 서로 다른 모습, 예, 극과 극, 비교 체험 극과 극과 극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요거 68만 4,630원이시고요. 자, 조금 보험료 비중이 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가정의 보험료는 15% 이내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605만 원을 보셨을 때 딱 거의 1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자녀분 보험을 내고 계신다고 하면 이건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조정을 또 해서 저축자산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계신 시청자님의 저희가 현금 흐름과 금융자산 보험까지 살펴봤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큰 틀에서 먼저 리모델링안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안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소득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출 430만 원을 하던 것을 자, 보정성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29만 원 낮춰드리고요. 그리고 지출 통제. 자,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장성했을 거예요. 네. 취업은 아직 다 안 하신 것 같지만 뭐 한창 돈이 많이 나갈 나이죠. 그렇죠. 하지만 빨리 취업을 시키셔야 됩니다. 빨리 해서 네. 본인 용돈은 본인이 쓰실 수 있게 하고요. 그 돈을 줄여갖고 이제 저축하셔서 결혼 자금에 보태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출 통제 진행해서 59만 원 우선 절감하면 저축 투자 175가 23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지출은 줄여드리고 저축은 좀 늘려드렸어요. 저희 계속해서 좀 더 저축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유저축 115만 원이었고요. 자, 이거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 그렇죠. 예, 이거는 무조건 적금으로 또는 펀드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 통장에 돈이 그래도 몇 천만 원 있어야 조금 편안한 느낌을 가지시는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있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수록 금융상품 잘 쪼개서 나도부자 플래닝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펀드 50만 원 하고 계시고 주택청약 10만 원. 자, 집이 있으신데 주택청약을 굳이 또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자, 이런 것들은 자, 하나 더 사실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오피스텔 같은 걸 작은 걸 사셔갖고 월세. 임대산업. 네,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셔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CMA 예비 자금에 20만 원 넣어드리고요. 네. 자, 적금 20만 원. 네. 그리고 IRP에 58만 원. 자, IRP와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넣는 소득공제형, 세액공제형 상품이죠. 그렇죠. 자,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신데 IRP는 개인 계좌로 꼭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DB형, DC형의 퇴직연금이 IRP로 넘어와서 연금을 받게 되니까 자, 지금 연금저축을 가시기엔 조금 늦었다 이런 네. 생각은 들지만 IRP는 어차피 내가 퇴직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간 7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58만 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주식으로 가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안에 또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티드 펀드. 그래서 내가 은퇴할 시기를 50세시니까 60세를 설정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채권 비중을 높여가고 주식 비중을 줄여가면서 투자해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퇴직 연금 펀드들이 TDF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택 청약 10만 원은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통화 중에 예, 그래도 오피스텔 하나 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오피스텔이 꼭 뭐 예전과 같이 조그만 게 아니고요. 아파트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최근엔 많죠. 그렇죠. 자, 아파트 단지 있고요. 따로 주변에 작게끔 거주형 오피스텔 나오니까 뭐 투자 방법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시켜 드리고요. 네. 변액펀드 40만 원, 추가납 56. 금액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들 그런 것 생각 같아요. 드시지 않습니까? 네, 전 들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10년 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5년 내시는 거예요. 예,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벼락치기 하시는 거고요. 네. 집중적으로 투자하셔갖고 빨리 끝내시는 거, 네. 그것만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ETF 30까지 하셔서 네. 이렇게 가시면 7%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이러면 은퇴에 훨씬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자가 없는 자유저축은 저희가 적금으로 좀 옮겨드렸고요. 우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좀 조정을 해봐야겠죠. 금융자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금융자산은 현재 예금 속 시원하게 털어서 대출 갚아드리겠습니다. 없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금 9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자, 아파트는 그대로신데 이제 대출이 마이너스 4,800에서 4,800을 없애서 제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네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사실은 지금 이자만 내고 계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금 언제 갚으시냐 답이 없어요. 기약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현금을 탁 털어서 갚아 놓으시면 마음은 급하지만 뭐가 생기냐? 이제 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마시고요. 예, 갖지 마시고. 갖지 마십시오. 네. 이제 5년 남으셨으니까 이제 스퍼트, 막판 스퍼트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5년은 내가 앞으로 저축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가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CMA 500은 그 나머지 자금들 중에서 자, CMA와 그리고 펀드가 있어요. 펀드 다 정리하고 그리고 과거 보험금들 중에 해지환급금이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일시납 달러 연금으로 저희가 다 한꺼번에 넣어드리면 앞으로 30만 원, 50만 원 월납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치형이 가장 좋고요. 달러로 투자되는 데다가 변액연금이시니까 평균 수익률 이상을 추종하고 6%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자금들 채권형에 2,630을 넣는다고 하면 자녀 결혼할 때 언제든지 빼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유동성 가뭄까지도 해결해서 마음을 편히 갖도록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우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다 털어드렸고요. 하지만 마음의 여유보다는 좀 막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좀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이 전반적인 진단 저희가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 현재 두 분이 소득이 많진 않아요. 605만 원이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각각 보시면 300만 원씩 버신 거거든요. 적은 돈 아니지만 50대 그 이상 연봉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두 분처럼 이렇게 알뜰살뜰 모으셨다는 거에서는 제가 녹색불을 드립니다. 녹색불. 예, 저희 오늘 이렇게 신호등으로 신호등을 보면- 한번 켜보나요? 예, 이제 그 길을 건너가셔도 돼요. 충분히 건너가셔도 건너가셔도 돼요.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버신 거에 비해서 지출은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출이 좀 상당히 비중이 크죠? 네,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되시면 이 정도 수입이면 지금 3억 자산보다는 한 5억 선에 가까워야 되는데 조금 더 쓰셨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황색불 드리고 가는 겁니다. 노란불. 네, 이제 경고등 들어왔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부터 돈 관리 잘못하시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아, 빨간불이 들어왔네. 네, 황색불에서 바뀌는 게 빨간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돈이 계속 새시고 저축이 안 되시면 자, 저희가 이제 동맥경화가 오죠. 아, 네. 예, 동맥경화. 뚫어줘야죠. 예, 그러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우스개입니다. 네. 예,
돈맥 경화가 오는 거예요. 아, 돈맥, 돈맥이 돈이 아니고. 막혀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우회수를 진행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돈의 길을 좀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돈의 길을 뚫어드리는 관산 돈맥 우회수를 저희가 좀 시행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성공적인 시술을 좀 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은퇴가 좀 가까워지신 만큼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연금 준비 부분을 아무래도 저희가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면 될까요? 자, 연금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3층 보장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층이 바로 국민연금이고요. 네.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가입돼 있는데 뭐 한 5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돼 말아야 돼. 자영업자분들은 이 고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답 드렸거든요. 무조건 가입하셔라.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가 보증을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유일한 연금 체계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득 대비 세금 내시는 거 두려워하시면 우리나라에서 못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저희가 알라스카 갈 수는 없잖아요. 세금 안 낸다고. 이민을 갈 수는 없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민연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죠. 아. 근데 이 퇴직연금이 또 대기업들은 좀 빨리 시작한 데도 있고 중소기업들은 좀 늦게 시작한 데도 있고 개인 소득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렇죠. 그냥 하나 더 있을 뿐이지 이게 완벽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3층의 최정점을 찍는 건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저축해서 이 자산으로 연금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시청자님이 제가 저축 완납한 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네, 한 있으셨어요.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자, 이거를 그냥 계속 넣어놓는다고 금리가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최저보증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2%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럴 바에는 앞으로 10년 남으셨잖아요. 그 10년 여기다 두지 말고 변액연금으로 그 기간에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연금은 굉장히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따라서 성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제가 못 바꿔요. 그렇죠. 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네.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은퇴자금의 준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력이 된다면 많이 준비하는 거 좋지만 또 갖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살펴보셨을 때 저희가 주택 청약저축이 있으시고 또 저축보험 있으세요. 이 부분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없을까요? 자, 오늘 시청자님이 6점을 받으신 가장 큰 이유가 네. 돈을 좀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 화면을 보시면 네. 예, 준비하신 건 잘했어요. 그런데 돈에도 생명하고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돈들이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네요. 예, 우리 꺼내서 써달라. 네. 왜? 자,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자가 안 붙는 거죠. 그렇죠. 저쪽에 한켠에서 그냥 둬 저축한다고 생각해. 네, 저축은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자칫하면 돈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청자님들은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더 커지려면 돈에 네. 이자가 붙어야 된다. 그리고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돈이 수익 내는 돈에 비해 크다는 거예요. 자꾸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결국은 선택한 방법은 주식 비중을 높인 겁니다. 예, 저축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주식 비중을 높였고요. 네. 자, 화면에서 보시면요. 자, 현재 2016년에서 17년 갔죠. 네. 18년, 19년이 갔는데 주식형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높아지네요. 두 개 합치면 2016년에는 33%였어요. 네. 2017년에는 더 올라갔죠. 그러네요. 18년도 올라갔고, 자, 지금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도 적감 매수하는 겁니다. 네. 왜 채권을 안 늘릴까요? 시청자님들은 다 적금하시고 내가 불안하니까 그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놓으시는데 네. 국가는 왜 투자를 하느냐? 결국은 수익률의 게임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거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요.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3대 기금이에요. 와.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17년에서 18년 보시면 2017년도에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쫙 났죠. 네. 자, 18년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왜? 20년, 21년에 다시 올라가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돈 갖고 국가가 돈을 들이는 거지 시청자님들 계좌에 손실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내 돈 갖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최대한 수익률 내면서 안전한 투자법 선택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부자에서 네.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인이 좀 손 쓸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 플랜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서 현금 흐름, 금융자산 조정까지 저희가 좀 해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돌아와서 저희가 또 보험 같은 경우도 네. 리모델링을 좀 해드려야겠죠. 네, 오늘 시청자님은 굵직한 보험들을 갖고 계세요. 굵직굵직하세요. 네, 그래서 선 굵게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시면요. 하나생명 LTC 종신보험이 있으시고요.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 종신. 자, 종신과 종신이 두 개가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노후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높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40대는 50대까지 계속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봉 3천만 벌어도 10년 동안 3억을 벌 거예요. 그럼 내가 중간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면 그 돈이 없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50대 되셨으니까 얼마 경제적 가치가 안 남았어요. 네. 이럴 때는 사망보험금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 간병비와 또는 연금 자금으로 빨리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시게 감액완납해서 지금 앞으로 5년만 이 돈을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한 4천만 원 이상을 또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분 거 삼성화재 슈퍼플러스는 네. 상품은 나쁘지 않은데 갱신형이 중간에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네. 알차게.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시다 보면 내 통장에서 돈을 알차게 빼가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건 알찬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실속 있게 그 갱신형들을 좀 제거하고요. 예, 환급형의 저해지, 저해지 보험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사망보험금 여성분들이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MC께 하나 여쭤보면 남편이 네, 남편 없지만. 향후에 네. 자, 결혼을 하셨어요. 네. 자기야, 자기 명의로 2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자라고 하면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뭐지? 왜 이래? 너무 행복하시진 않으시겠죠? 네. 더군다나 5억, 10억이면 안 들고 싶겠죠? 그렇죠. 네, 불안할 것 마찬가지입니다. 같은데. 예. 여성분들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지만 우선은 남성분들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요. 네.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남성 위주로 좀 준비하시고 지금 남편 줄이는데 여성분 더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춰서 네. 자, 삼성화재랑 하나손해는 둘 다 감액 유지를 하시고요. 그 부인께는 저해지 건강종신이라고 해서 84,100원에 자,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네. 그리고 16대 암,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중대한 수술 뭐 해서 16가지에 80%니까요. 2,400만 원 진단금을 다 드려요. 오. 그리고 그걸 받으셨을 땐 이제 납입면제 기능으로 더 이상 돈을 안 내셔도 되고요. 네. 끝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 상품들이니까 이런 것들 자 20년 납 아니고 몇 년 납, 10년 납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20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 연금 받아서 보험료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기간까지만 끝내드리고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통해서 남편분은 정기보험으로 한 43,500원이면 5천만 원 다 거의 7천만 원이 탑재가 되시니까 부족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만 4천 원을 38만 9천 원으로 29만 원 딱 절약해서 요거 갖고 저희가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진행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에 좀 맞게 보험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보험료 같은 경우가 월 지출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10만 원, 20만 원 차이라도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꿀팁 전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제가 살이 요새 조금 쪘다 빠졌다 하고 있어요. 네, 왔다 갔다. 예,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는 좀 고되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살이 찌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 시청자님들은 보험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불안하니까 자꾸 가입하시고 관리는 잘 안 하세요. 가입만 해놓으면 네. 뭔가 안전한 것 그렇죠. 같고. 내가 가입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죠. 자, 보험 더 가입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고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가장 큰 꿀팁은 중복보험을 자꾸 피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시청자님도 LTC 종신의 사망, 그다음에 종신보험의 또 사망. 결국은 같은 사망인데 왜 두 개 가지고 거죠? 그냥 하나만 갖고 가시고요. 나머지 돈으로 저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큰 건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암이 한 5천만 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평균치는 3천이니까요. 3천만 준비하시고요. 자, 이대질환 우리 집 당뇨병 있어서 네. 보험 많이 들어놔야 돼. 근데 의외로 당뇨 걸리면 보장해 주는 게 실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보험도 드셔야 크게 네. 돈 나가지 않고 300에서 500만 원 주니까 그 돈 내 통장에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것 때문에 6만 원짜리 보험을 20년 내시면요. 이게 1,200만 원 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보험은 결국은 돈이고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복 보장 피하시고 너무 과도한 보험료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보험료를 내리는 꿀팁까지 좀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의 시청자분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 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셨는데 이제 이렇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벼락치기, 흔히 말하는 네. 은퇴 벼락치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또 윤창원 전문가님 하면 또 은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송을 통틀어서 은퇴를 이렇게 강조하는 아마 프로그램은 나도 없을 부자밖에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퇴직연금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자, 현장 나가서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 은퇴가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방법을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MC님? 우선 뭐 공부를 열심히는 네. 해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아, 그렇게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 학원 다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세 번째 독서실을 가도 노는 친구랑 가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가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가야 돼요. 노는 네. 친구랑 가면 놀게 돼 있죠. 가서 간식만 하루 종일 먹다가 네. 오거든요. 그게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까? 살을 찌러 가는 겁니까? 살을 그죠? 찌우러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화면 보시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에 대한 7가지 실수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예, 그래서 저희 프로에서 항상 해드리고 얼마 받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에 결정 참여한다. 왜죠? 근데 저는 이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하면 되잖아요. 아, 뭐 그렇죠. 예, 근데 둘 다 안 똑똑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의료비 및 장기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 30대, 40대 분들 아직도 상담해 보면요. 자, 내 건강은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언제 전화가 오시냐면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 나왔다고 병원 가시기 전에 문의 전화 오십니다. 저 보험 가입되냐고. 자, 이런 경우는 잘 안 받아줘요. 보험회사들이. 예, 그렇고요.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를 맞바꾼다. 내 자녀 잘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써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은퇴가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자녀한테 용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는 게 더 현명한 부부시고요. 자,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 돈만 3억, 5억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때까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연금 300 받으면 되게 좋고요. 500 받으면 더 좋은데 200 받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100만 원 벌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 삶도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아, 재미없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쏟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는다.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부부면 같이 사셔야 되는데 자, 50대 넘으시면 서로 따로 노시죠. 예, 여성분들은 밖에 친구 만나러 가시고 남성분들은 이제 연배 더 드시면 바둑 들어만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7번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저희가 은퇴 플래닝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어서 계획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도 부자 가외를 받으셔라. 예, 저희 학원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나도 부자 아카데미. 그렇죠. 그렇게 되시면 네. 항상 은퇴 고민하시면서 더 큰 자금을 준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뭔가 부부의 이런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 준비를 뭐 돈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적도 그렇지만 뭔가 좀 정신적, 심리적인 여유를 좀 갖기 힘든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자산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다는 그렇죠. 통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저 화면 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은퇴 준비를 잘한 심성욱 씨, 자, 오. 우은재 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자, 위에 보면 부동산 자산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흔한 부자는 우은재 씨예요. 아하. 14억 1,400만 원을 갖고 계시죠, 부동산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왜 은퇴를 잘못한 걸까요? 자, 이유는 세 번째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연금 자산에서 우은재 씨는 3,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성욱 씨는 3억 8천이니까 매달 나오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큰 사고만 안 치시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은재 씨는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 저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요. 네. 토지 같은 거 내가 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바로 거예요. 돈맥 경화죠. 돈맥 경화. 예, 부동산은 잘못 들어가시면 돈맥이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금 자산과 비율을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순자산은 10억 8,200만 원이지만 네. 우측 보시면 런닝 입고 계신 거예요. 입고 계세요. 예, 저 왜 심성욱 왼쪽에 씨는 골프웨어 예, 입고 골프웨어 계시는데.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향후는 결국은 금융 자산을 잘 포트폴리오하고 배분하고 계신 분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은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화면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문의를 굉장히 네.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확정형 연금 상품이 어떤 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하는 문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자, 확정형 연금은요,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자, 한 5년 전에 많이 판매됐던 즉시연금이 있는데 이건 확정형이 아닙니다. 돈을 일시에 넣어서 연금을 받는 건 맞는데 수령 당시에는 이자가 작용을 해요, 공시율. 그래서 네. 그 공시율이 4%에서 2%대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확정형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의외로 채권은 좀 안정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변액 평생소득 변액연금 네. 또는 일반 변액연금으로 해서 네. 채권형의 투자를 하는데 3에서 6%를 꾸준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액을 그냥 고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요새는 훨씬 많이 찾고 계시고 더 많은 시청자들이 만족하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연금 고르실 땐요 공시율인지 확정 이율인지를 꼭 따져보시고 확정 수익률을 주는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훨씬 좋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방금 공부에도 비유를 해드렸지만 오랜 시간 공부를 한다고 사실 공부를 잘하진 않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투자에도 그렇게 또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편한 방법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예, 나도 부자 변액연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내가 월에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빠져나가고요. 예, 그리고 펀드 변경 통해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월적립식으로 가실 땐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에서는 요 변액보험을 자, 요거 화면부터 보시면 네. 자, 금감원이 알려주는 네, 변액보험 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펀드 주치의와 상담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라. 그냥 나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부자 같은 이런 펀드 주치의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네. 이제 금융 아카데미죠 저희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가입 여부를 좋은 상품 선택하시면 좋고요. 계약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상담 받아라. 그렇다고 매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1년에 2번 정도 네, 그 포인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타이밍. 펀드 변경 타이밍에만 상담을 잘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 세 번째, 해지보다는 펀드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관리하는 거예요. 수익 났다고 해지하시고 새로 시작하면 사업비 다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상품 중에 이 펀드 변경을 통해서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비가 너무 높거나 네.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실 필요 있고요. 네. 가입 초기 해지 땐 당연히 손실이 많으니 이건 장기 상품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를 바꾸고 싶으면 네. 재평가를 꼭 받으셔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에 전화 주시면 그 변액연금의 펀드들 다 분석해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5년, 10년 알차게 꾸려 나가시는 것들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펀드 변경으로 이제 변액연금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화면으로 더 준비하신 게 있죠. 함께 네. 살펴볼까요? 자, 펀드를 보실 때는 주식이나 펀드 마찬가지고요. A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고요.
B형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림이 있겠죠. C처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 네. MC께서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일단 A가 마음에 듭니다. 우상향. 그렇죠. 네. 저도 저게 마음에 드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왔어요. 근데 향후에 B처럼 갈 수도 있고 C처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익이 A처럼 꼭대기를 치달아 가고 있는데 B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형으로 빨리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존을 하시고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들은 하락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월납으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년, 30년 사시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펀드 변경하시면 변액연금은 상당히 안정된 수익률을 낸다. 그리고 원금 보장해 주거든요. 우리나라의 펀드 중에 원금 보장해 주는 상품은 변액연금 펀드밖에 없어요.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은퇴 전문가 윤창원 전문가의 조언대로 좀 하시면 그래도 좀 탄탄한 은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 퇴직 플랜을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죠. 네. 네. 자, 오늘 시청자님의 놔둬보자 연금 플랜은요. 네. 자, 은퇴 플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벼락치기로 준비한 5년짜리 변액연금입니다. 예, 64만 원씩 매달 나올 거고요. 네. 국민연금 125만 원, 그다음에 확정형 달러, 아까 5천만 원짜리 일시금으로 넣어드렸잖아요. 자, 45만 원 매달 내나 5천만 원 일시에 드나 네. 예, 5천만 원이 더 큰 금액을 보여주는 걸 딱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 78만 원, 요게 IRP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러면 336만 원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잉여자금 40만 원 추가 납입할 땐 4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은퇴가 좀 여유로워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5년 바짝 하셔서 은퇴 더 여유롭게 네. 맞이하시도록 저희가 플래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 50대 시청자분이신데 은퇴를 5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의 좀 이런 적극적인 투자 플랜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예, 변액보험으로 이대가 부자 되는 비법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대가 부자 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대가 되면 무엇하리 내가 부자가 돼야지. 물론 시청자님이 부자가 되시면 자녀분은 아마 부자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 때는 열심히 살고요. 내 후대가 잘 살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후대가 잘 살게 되는 건 의외로 내가 1억이 필요하면요. 후대는 3천만 원만 있어도 잘 살 수도 있어요. 왜? 시간과 복리의 결합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쌍둥이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인구도 비슷하고요.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 크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에서는 가장 똑똑한 민족이고 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고 살았어요. 자, 볼게요. 인구 대비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스타트업은 뭐냐면요.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새로 기업을 만들어서 막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큰 회사가 아니었죠. 예, 지금 인터넷 포털에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공룡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스타트업을 통해서 점점점 커진 거죠. 그리고 해외 자본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여기다 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요. 자,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고 근성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민족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나스닥 상장 기업 수를 갖고 있어요. 자, 나스닥은 미국의 지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나라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많은 기업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엑시트라는 건 뭐냐면요. 자,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자, 구글이 YG에 1조 원의 인수가 됐고요. 구글이 인수를 한 거죠. 애플이 프라임센스라는 4천억 원의 인수를 하고 라쿠텐이 바이버를 거의 1조 원의 인수를 했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회사들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를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만 68억 달러가 벤처기업 총액으로 벌어놨는데 그 돈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북한 있죠. 북한이 1년 동안 대외 무역을 하는 규모가 이 정도랍니다. 북한은 1년 동안 열심히 무역해서 이거 버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업 몇 개들이 이거를 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엑시트라는 건 회수 전략이에요.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시 돌려내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한다. 자, 잘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가치가 있을 때 빨리 팔아서 또는 빨리 매각을 해서 큰 돈을 회수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현명하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17살이에요. 17살인데 벤처 기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17살들이 기업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요. 이 친구가 한 거는 뭐냐?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요. 다 스타트업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없이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간은 실용적인 것보다는 행동 중심. 내가 이걸 해야 될 말아야 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것 같으면 우선 해보는 그런 실행 중심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엑시트 전략을 보면 자, execute, 실행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요.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게 아까 17살짜리가 회사 차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17살이 회사 차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럴 거예요. 네가 무슨 그 나이에 회사를 하냐. 공부를 해라.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터랙트, 만나라. 여기는 17살이나 57세나 만나면 소통이 잘 되는 나라예요. 격식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그리고 쉬는 문화가 잘 돼 있어서요. 주말에 TV하고 핸드폰 이런 거 안 본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는 문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예요. 왜?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좋고 자, 사람들 만나는 효과가 충분하고요. 창의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볼 때는 요 3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나이에서 탈출 어렵긴 하지만 노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거 요거 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사실은 쉬어랍니다. 창의력이 휴식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잘 못 쉬잖아요. 자, 시청자님들 보시면서 저축 어렵죠. 투자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한 3년 쉬어보신 적 있냐 이거죠. 저축 투자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저축을. 그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듯이 자, 이스라엘을 보면 키우는데 주력하지 않고요. 잘 컸을 때 잘 가치 있게 넘기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펀드나 주식의 환매와 공통된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바르미츠바라는 건 이스라엘의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부모로부터 받아서요. 자신들이 관리해요. 통장을 부모님이 자녀 통장입니다. 교육자금 통장입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통장을 갖고요. 은행 가갖고 펀드 넣고 적금하고 다 해봅니다. 자, 앞으로 우린 이렇게 돼야 돼요.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위해서 끼고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친구들한테 직접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걸 말씀드릴게요. 유태인들이 그럼 어떻게 부를 이뤘냐? 자, 아버지가 35세인데요. 월납 18만 원.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큰 돈 아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투자합니다. 아니면 목돈 2,300만 원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35년 이후에 1억의 목돈이 되고요. 5억의 보험금이 돼요. 자, 사망하면 5억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70세입니다. 그럼 자녀는 몇 살이냐? 35세. 우리나라 같으면 이때쯤 되면 이 돈을 타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뭐가 다르냐? 이거를 안 깨요. 깨지 않고요. 그냥 이 돈 없어도 내가 사니까 이걸 자녀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자녀는 35세부터 다시 35년을 똑같이 18만 원씩 넣는 거예요. 목돈으로는 고작 2,300만 원.
그럼 이렇게 합치면 얼마예요? 4,600이죠. 자, 4,600이면 이 사람들은 70년 이후에 얼마를 만듭니까? 5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복리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1세대 거쳐서 2세대에 물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꼭 해지를 하시거나 깨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려갈게요. 그럼 똑같은 조건에 20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8만 원씩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만든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제 자녀는 5억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내 손자는 바로 20억을 만듭니다. 20억이면 부자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13년 동안 2억 4천의 종잣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왜 2억 4천이냐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의 은퇴 자금이 2억 4천 정도 있으면 월에 한 150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축 기간을 볼게요. 5년 하실 수 있고 10년 하실 수 있고 13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 결정하겠습니다. 4% 수익을 가시면 자, 13년 하시면 200만 원씩 모으셔야 돼요. 자, 13년 동안 200만 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익을 7% 정도 보시고 165만 원씩 모으시면 됩니다. 자, 165만 원도 많다고요? 그러면 2억 4천원 못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절반에서 만약에 90만 원 정도를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억 2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축과 투자는 굉장히 솔직해요.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고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기간을 충분히 주시면 높은 수익률로 보답하는 거고 나는 1년하고 3년밖에 못해라고 하면 낮은 수익률로 더 많은 금액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꾸준히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금융상품 잘 골라서 부자가 됐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한 번은 될 수 있죠. 근데 두 번, 세 번 잘만 골라서 1,000만 원 넣고 이게 10억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큰 돈 모아 주셔야 이게 크게 굴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먼저 소득의 3분의 1은 저축하시고요. 3분의 1은 주택 마련하시고 나머지 3분의 1로 의와 식, 생활을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500만 원 버신다면 150만 원만 꾸준히 모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보험의 장점은 이겁니다. 이자가 1,000억이 되더라도요. 10년 이후 넘어가면 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월납 150만 원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한도가 축소되는데 앞으로 계속 축소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은가요? 뒀다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세금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고요. 결국은 4%로 150만 원 적금 열심히 하면 20년 이후에 얼마냐면요. 4억 8,232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8%만 난다면요. 변액연금을 갖고도 4억 7천을 만들 수 있어요. 적금을 뛰어넘습니다. 자, 보험이 적금보다 나쁜 건요. 7년 이내만 그렇고요. 그 이후에는 변액보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태인 거 보여드렸죠. 70년 가면 무조건 부자 되거든요. 그럼 35년만 돼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 자, 3년짜리 적금으로 몇 번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하셔야 되고요. 자, 5년의 수익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지수를요. 83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수익률을 평가해 봤어요. 그때 마이너스도 있네요.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있어요. 그러면 100%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20년 구간으로 놓고서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없어요. 자, 시청자님들 오늘 열심히 저축해서 내가 손실 보기 싫으시잖아요.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그럼 이거 명심하세요. 20년 동안 하시면 되고요. 20년을 2번 더 하잖아요. 한 번 더 하시면 40년인데 그럼 내 자녀가 아마 부자가 돼 있을 거고요. 2번 더 하셔서 60년 가면 내 손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장기간 참아내는 힘, 투자 열심히 하셔갖고 이거 운용만 잘 하셔도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7년도까지 재테크 성적표는요. 누가 뭐래도 코스피 7.9%. 자, 8% 아까 보여드렸는데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만 가셔도 되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납입 10년. 근데 나 70년 못 내겠다. 50년 못 내겠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20대, 30대에 20만 원 자기 나이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나이만큼 넣으시고 거치를 하시면 20대도 6억 6천, 50대는 2억 2천. 자, 나이가 많으면 적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십시오. 대신에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큰 소득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도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내용 가지시고 부자 되시는 실행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24시간 무료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